금리 인하가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자금이 부동산 가격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안녕하세요, 이충민입니다. 드디어 한국은행에서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바로 오늘 기준금리를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내렸는데, 한국은행에서는 올해 이제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금리를 언제 내릴지 고민 중이다라는 그런 의사표시를 인터뷰를 계속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금리가 지난달에 0.5포인트 B컷을 단행을 하고, 그 뒤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고심이 더 깊어진 가운데 지금 금리를 바로 인하를 했는데, 이 금리가 왜 인하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고, 또 인하를 하면서도 한국은행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인하를 했는지, 그리고 또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결단의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이제 한국은행에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했는데,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제 가계부채와 그 다음에 집값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면 상승할 것이지만, 금리를 인하하지 않고 동결을 하게 되면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라든가 아니면은 내수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경제활동,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침체되는 분위기, 그렇다고 금리를 안 내리자니 지금 굉장히 금리가 비싼 고금리 시대에 자영업자들이 줄도산을 하고 있고, 또 좀비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수시장은 점점 더 쓸 돈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내수시장은 형편없이 엉망으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결정의 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향후 이제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을 때 향후 통화 신용정책 방향을 좀 살펴보면은요, 자, 물가와 성장과 금융 안정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보면은 물가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장 동력, 내수가 떨어지고 있는 성장을 내수로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금리를 내려야 되고요. 그리고 금리를 좀 내려서 금융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있어서 기준금리 인하 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를 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기준금리는 내려야 되겠고, 내수 때문에.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이런 보고서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9월 달부터 뭐 스트레스 DSR 2단계라든가 아니면은 전세자금 대출 규제라든가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규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으로 금융위원회와, 우리나라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좀 분리돼 있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고를 하면서 지난달부터 9월 달부터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심해졌었습니다. 그래서 8월 달까지 승승장구했던 거래량과 매매가 상승률이 9월 달에 굉장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파트의 거래 금액은 거래량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거래 금액이 이제 굉장히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8월 달부터 좀 꺾이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거래량이 많이 줄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옆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있는데, 보시면은 7월 달, 8월 달까지 꾸준히 올라갔죠. 대부분의 주담대 대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담대 대출이 이제 9월 달부터 여러 가지 대출 규제로 인해서 9월 달부터 대출 증가폭이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놨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바로 금리를 인하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9월 달에 대출 규제를 실행하면서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폭을 멈추고 좀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 거래량이나 주택 거래량도 굉장히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한국은행에서 이제 9월 달에 보고서를 같이 발간을 했는데, 기준금리를 0.25% 인하를 할 경우에 보고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대출금리가 0.25% 하락을 한다면
1년 후에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0.43% 오르고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0.83% 오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리가 내리면 집값은 오른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던 작은 폭으로 오르던 그래도 영향은 있다. 상승 쪽으로 영향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금리가 내렸는데 이게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제가 오프닝 때 한국은행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내수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역대 지금 최저점을 찍고 있죠. 5만전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58,000원대 뭐 이렇게 지금 6만원 왔다 갔다 6만원 밑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점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내수가 어려워지는 상황. 내수는 왜 어려워집니까? 대부분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이제 가계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 이자를 내느냐고, 돈을 벌어서 이자를 내느냐고 내가 쓸 돈이 없습니다. 자, 쓸 돈이 없다라는 거는 제품을 구매를 안 해요. 자, 제품을 구매를 안 하면 기업들이 생산이 돌아가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내수가 어려워지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점점 더 복지자금이나 이런 정책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도 또 세금도 안 걷어집니다. 이런 굉장히 악순환의 연속이 이어지는데, 자, 그래서 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렸는데 금리가 내리게 되면은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행 보고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국은행 보고서만큼의 이런 뭐 전문성이나 이렇게 뭐 뛰어나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대출금리가 올해 초부터 미국 대출금리가 하반기에 인하가 될 것이고 한국은행도 우리나라 금리도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 선반영된 시장, 부동산 시장이 꽤 많습니다. 특히 우리 이런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강남 4구 아파트, 이런 아파트들 정고점 대비 다 돌파를 했고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리가 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또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반영 시장이 굉장히 좀 많다. 하지만 이 아파트 선반영 시장은 조금 조정이 올 수 있지만 나머지 가격 상승률이 좀 더뎠던 노도강이라든가 아니면 금천구라든가 이런 지역들에서 가격 상승폭이 조금 이루어지면은 이 상승률은 어디까지나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승률이라는 건 백분율이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상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어서,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금리 인하가 되면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절대 자금이 부동산 가격으로 유입이 될 것이다.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심리적으로 물론 안정은 될 겁니다. 지금 왜냐면은 9월달로 봤을 때는 2007년 이후에 최고의 경매 물건 13만 건이 나왔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금리가 내려가면 그 경매 물건이 준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이게 자영업자 비율이나 그 다음에 가계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 견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는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기준금리 0.25% 인하에 대해서는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좀 지켜보는 그런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 인하한 그런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촬영을 좀 진행을 했고요. 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신다면 보다 빠르게 제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하시고 농산 쪽에서 뭐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현실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촬영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